미디어를 사랑하는 강사들의 모임 미모 집중!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최대 25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네요. 점차 커지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유튜브와 쿠팡이 손을 잡았다는데요. 미디어 페트롤에서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네, 현대인의 필수품, 내 손 안의 컴퓨터. 핸드폰 없으면 외출 못한다는 분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에 시행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시행령을 지난 3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는 시대, 오늘의 집중해서 다룰 미디어는 스마트폰입니다. 미모 집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진행을 맡은 박은영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페트롤에서 유튜브와 쿠팡의 제휴 프로그램 소식 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식 전해주실 우리 미모의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한미경입니다. 유튜브가 국내에서도 동영상 시청과 연계해서 쇼핑 기능 확대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6월에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처음 소개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쿠팡과 첫 제휴를 맺었고 앞으로 제휴처를 점점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쿠팡 물건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에 쿠팡에서 파는 물건을 태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태그를 클릭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세팅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목 쓰고 설명 쓰고 시청 대상 설정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 그중에 동영상 요소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품 태그하기라는 버튼이 추가가 됐어요. 크리에이터가 이걸 누르면 이제 쿠팡에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 페이지 링크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쿠팡 제품을 태그한 영상을 보다가 영상 아래쪽에 제품 보기라는 버튼이 이제 또 생겼습니다. 그걸 누르면 제품 사진과 가격을 간단히 볼 수 있고 이미지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쿠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채널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채널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쿠팡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요건이 충족된 크리에이터는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걸쳐서 쿠팡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제품을 컨텐츠에 연결해서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은 기준이 어느 정도 돼요? 제휴 프로그램 자격 조건은 구독자 1만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된 채널입니다. 즉 채널의 스토어 기능이 활성화된 채널만 가능하게 된 거죠. 여기서 잠시 스토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스토어 기능을 시작했어요. 카페24와 공동 개발했고요. 이 스토어 기능은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가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상품을 복잡한 쇼핑몰 구축 없이 물건을 팔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네. 그래서 유튜브 쇼핑 내에서만 물건을 판매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본인의 물건을 팔 수 있게 돕는 거죠. 유튜브가 쇼핑을 점점 확대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쿠팡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물건 판매가 가능해졌으니 더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되겠는데 그러면 크리에이터한테도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득이 있죠. 크리에이터가 태그한 물건 가격의 6.7%, 즉 제가 만약에 1만 원짜리 상품을 제 콘텐츠에 태그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 태그를 클릭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면 저는 67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활동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쿠팡 파트너스 분들이 받는 수수료가 3%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채널들은 영상에 달리는 광고 수수료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영상의 길이에 따라 광고도 다른데 이런 수수료, 광고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수익 창출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YPP라고 해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부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에 게시된 광고 수익을 일정 부분 크리에이터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튜브 45대 크리에이터 55. 요즘 숏폼이 대세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서 영상 길이 8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분 이상의 영상에는 미드롤이라고 하는 중간 광고를 게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 미드롤 광고는 유튜브가 알아서 넣어주기도 하고 크리에이터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광고를 넣으면 크리에이터들한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시점에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건너뛸 수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킵 네. 가능한 것과 그냥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크리에이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채널은 구독자 수가 정말 눈물 나게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올린 영상에 광고가 붙던데 그거 저한테 오는 건가요? 그건 유튜브가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 수익 전부를 유튜브가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YPP를 맺은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영상에 게시된 광고들만 그 수익을 유튜브와 나누어 갖는 거고 그 외의 분들의 채널의 영상에 게시된 광고는 모두 다 유튜브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채널에서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워낙 건너뛰기 안 되는 것도 많고 짜증나게 너무 많은 그걸 광고를 들어가는 긴 영상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료로 보고 있어요. 네, 유료 그래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음악 듣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요 광고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커머스적으로 볼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꽃이 이제 상품 판매인데 쿠팡과의 제휴, 유튜브 생태계에 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 다 모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될 것만 같은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도 뭔가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뭐 팔 뭘 거 없으세요? 아이디어 좀 회의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미모 집중, 미디어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네. 물건을 좀 만들어가지고 미디어는 아니 미모는 어느 정도 생산자, 했으니까 이제 생산자가 돼야 재력을 될 것 좀,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청 시간, 앱 사용 시간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우리 유튜브 시장에 대해 소개해 주신 우리 한미경 강사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유튜브를 겁나게 했었던 틱톡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벌이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수 아니죠. 네, 베트남 가수가 불렀는데요. 네, 최근에 김연경 배구 선수가 챌린지 했다고 해요. 네, 베트남 호앙투링의 시팅 듣겠습니다. 미디어를 사랑하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바로 여기는 미모 집중 미모에 집중해봐요 미모 집중 뉴 미디어의 구석구석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집중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죠.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우리들의 필수품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신미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신미정입니다. 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금융이나 쇼핑, 그리고 건강, SNS 소통 등 이렇게 작은 기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스마트폰 찾고 외출하느라 지각할 뻔했는데요.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수많은 장점,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장점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스마트폰의 수많은 장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리하다는 건데요. 그 편리함이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관련 기계 발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 편리함이라는 장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첫 번째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그리고 연관부처와의 그 협업 구조가 심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좀 만들지 않거나 제거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예로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도 혹시 타로점 봐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죠. 타로는 누구나 한 번쯤 봐봤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네. 타로점을 보시는 분들은 타로 카드를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초청이나 요즘에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 요즘에는 실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업무적인 요소에 도움을 받는 거는 우리 지금 미디어 강사님들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미경 강사님께서는 어떤 업무적인 좀 도움을 스마트폰에서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분증이나 또는 통장 사본 같은 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강의가 필요할 들어오면 때마다? 바로바로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선생님은 혹시 어떤 업무적으로? 네, 강의 갈 때는 티맵 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필수품. 네. 근데 오늘은 또 티맵이 길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사를 가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은 어딜 가려면 네이버 지도를 켜야 돼요. 익숙지 않아서 지금 길이. 네. 그래가지고 지도 없이는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핸드폰 없이는 집 밖을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야? 핸드폰 잊어버리면. 나가서 울고 있어요. 네. 은희쌤한테 정말 꼭 필요한.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의도 강의지만 삶에 있어서 지금 핸드폰이 없으면 생존을 위한. 네. 맞아요. 그냥 어.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저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왜 핸드폰으로 이제 그것들을 할 때 왜 구글 같은 거 협업할 때 많이 쓰니까 그게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 컴퓨터 굳이 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플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일 업무에 있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영상 통화나 아니면 메시지 전달도 하지만 요즘 SNS처럼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직업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는 조금 생소했던 직업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특히 문화 콘텐츠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핸드폰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나 저는 요즘에 메타버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없이는 그런 강의가 가능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아까 이제 미디어 페트롤에서 다뤘던 커머스 분야에서도 엄청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산업적으로도 새로운 좀 지평을 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영화, 게임처럼 이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와 요즘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OTT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좀 예전에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VOD 서비스라든지 이런 TV를 활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영역에서 지금은 사실 통신사별로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TV 결합 상품도 예전에 많이 쓰셨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이제 OTT 얘기 나오고 해서 그런데 요즘 OTT 플랫폼으로 드라마 웬만한 거 맞아요.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OTT로 봤던 최근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요? 뭐 보셨어요? 드라마 요즘에 그 선재가 또 아무래도 선재 그쵸, 드디어 선재. 엄청난 인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한미경 우리 선생님은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최근에 본 거? 전 최근에 OTT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네. OTT 미디어 끊으셨어요? 쪽은 또- 굉장히 열심히 보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잠깐 갔었는데 미국에 갔을 때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네.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약간 서브리스로 잠깐 다른 그런 아파트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쪽에 갔더니 아마존 아마존 맞아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네. 보고 계셨어요. 네. 맞아. 그 OTT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지역별로다가도 또 인기 있는 것들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긴 한데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극장 영화 상영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그렇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OTT 서비스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김은희 선생님은 보시는 거 없었어요? OTT? 네, 저도 OTT 넷플릭스만 보다가 웨이브까지 진출하게 됐어요. 그 네. 외부에 뭐가 핫해요? 요즘에 뭐가 연애 남매 보고 네네. 금요일 밤마다 금요일 밤에 본방 한번 보고 네. 토요일 밤에 한번 또 보고 충실히. 네. 네. 우리 은희 선생님은 스마트폰 사랑하셔서 제 네. OTT 분명히 보고 계실 줄 알았어요. 네. 네. 저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하긴 했었는데 눈물의 여왕을 그렇죠. 시간 맞춰서 안 보고 TVN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어서 OTT를 또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건강에 관련된 어플들 많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보면 체중 관리, 또 뭐 하루 몇 걸음 걸으셨는지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워치 사용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요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심박수 확인이라든지 이런 건강과 관련된 어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건강 이제 왜 머치 같은 거 많이 쓰고 핏 같은 거 뭐 이런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좀 이런 거 부분은 이렇게 왜 우리가 건강 검진 차원에서 이제 많이 활용들도 하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필수로 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차고 계시는 거 네, 같은데. 맞아요. 요거 제가 찼는데 어. P3를 이번에 이제 구입해서 탔는데 이거의 장점은 그 워치는 너무 크고 맞아요. 무겁고. 네, 근데 얘는 되게 딱 원하는 기능만 들어 있으니까 많이들 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수면의 질을 체크를 했는데 가정에 분란을 한가지하게 일으켰어요. 왜냐면 제가 겁나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의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거를 이제 네. 객관적으로 보니까 신랑이 네. 나는 이렇게 못 자는데 너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안 차고 자요. 제가 수면의 질이 좋으니까 체크할 필요 없어가지고 저는 안 찬다는 네, 얘기가 새로운 있습니다. 사실도 또 알게 되었네요. 네네. 내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잠을 잘 잤구나. 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네요. 네.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진짜로 뭔가를 스마트폰이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네. 놀아주는 여자. 네, 김푸름이 불렀는데요. 놀아주는 여자의 OST 같이 듣고 가겠습니다. 요즘 또 이제 얘기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요즘 또 트렌드 하면 쇼폼 콘텐츠 소비잖아요. 네, 쇼폼은 전 연령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콘텐츠예요. 그 스마트폰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이제 시니어 세대 분들도 쇼폼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쇼폼은 또 이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 챌린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왜 공원에 가도 지들끼리 이렇게 핸드폰 놓고 찍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중학교 수업만 가더라도 네. 쉬는 시간 되면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쇼폼 형식의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춤도 굉장히 빨리 배워서 서로 하는 챌린지 너무너무 잘 찍어서 우리랑은 정말 다른 인류다. 정말 얘네는 새로운 인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면 전화 기능만 그쵸. 네. 쓰는데 아이들은 전화 기능을 쓰지 않고 네. 굉장히 다른 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장점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문화가 생기기도 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고민해 볼 만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스마트폰의 불편한 진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체감되는 것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느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스마트폰 중독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전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 고민거리나 생각할 게 많아지면 어느 순간 제가 회피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찾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할 일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을 네. 계속 보게 돼.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세대보다 근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여봐야 하는 세대가 있지 않나요? 그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세대인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되는 세대. 그렇죠. 그쵸. 집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 아닐까요? 네, 그쵸. 맞습니다. 저희들 자녀들도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미취학 아이들과 그리고 10대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문화들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이제 이 문제로 가정 안에서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는 예, 부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랑 꼭 이제 그런 미디어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지킬 때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한미경 강사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정에서?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저희 아이가 중2라는 거 시작되었다는 너무 거. 막강하기 네. 때문에 네. 아이가 이제 분명히 학교에서 하교하고 들어올 때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네.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 음.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말을 좀 하죠. 이제 걸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쉬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쉬. 다정하다. 네, 다정. 네. 그게 1단계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엄마 말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야. 네, 가까우지 말라고 아, 하다가 이제 네. 또 이제 학원 간다고 나갈 때에도 또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 네. 네. 아들의 눈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가잖아. 스마트폰에 어. 엄마 얼굴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였어. 효자였어. 효자.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겁이 나는데.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혹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우리 신미정 선생님 가정의 모습은 또 어떠세요? 네, 저희도 한참 많이 싸웠습니다. 음.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고자 했으나 네, 결과는 실패였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전화가 왔는데 엄마 저 이 채널 봐도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착하다. 네. 착하다. 진짜. 이 채널 구체적으로 네, 이 미디어 채널 강사의 아들 맞아요. 답네. 그렇게 한참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가 저희도 지금 이 네. 경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평균적인 시간의 통계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네, 이제 지난달 나온 내용으로는요, 정보통신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1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꽤 많다.
그래요? 짧게 아니야? 느껴져. 짧은 거요? 저는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제 기준에는 그래도 3시간인데 생각보다 거의? 네. 그죠. 기준의 차이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10대 미만의 그 미취학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네, 1시간 15분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제 편차는 좀 클 것 같기는 해요. 가정 이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들 스타일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점과, 그리고 요즘에 컨텐츠들이 좀 위험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그 아이들이 정신건강학 쪽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요소들이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국외 사례들로 한번 보면 최근에 프랑스에서는요, 초등학생들의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금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학생들의 선택에 맡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다가요, 한쪽 논의 중이라고 해요. 네. 실은 이제 이런 해외에서는 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어린이 보호 조치가 좀 강화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미친 듯이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제가 보면서 어떤 교육적 기준에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걸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희도 논의하겠죠. 이제 순차대로 그쵸. 하겠지만 어쨌든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네. 네. 근데 또 저희 국내 좀 그 성격상 아무래도 이제 법으로 금지를 시킨다면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도 보면 아무리 청소년 이 미디어 사용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 전에 교육으로,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그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조절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스스로는 안 되니까 교육으로 좀 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용자가 스스로 이제 좀 그걸 계획을 짜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요, 10대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 연령층 모두 배워야 하는 이제 필수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미디어 교육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미디어 교육사분들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올바른 문화로 이제 하나의 그 문화로다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요즘은 또 왜 아이들 그 기기마다 부모님 자녀 안심 뭐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체크가 되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가정에서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절제 방법을 아예 안 쓰는 네. 극단적인 방법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던데요. 네. 네, 혹시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절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예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뭐 이 관찰 예능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 연예인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 봤는데 하루 동안 보관함에다가요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아예 잠금이다. 네. 네, 잠금 장치를 해놓고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정말 잠글 수가 없어요. 잠글 수가 저도 같이 그쵸? 안에 들어가서 그쵸, 잠글어지는 맞아요. 나도 같이 거거든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같이 들어가면 하루는 버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해요. 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마트폰이 어쨌든 이제 지금은 쓸 수 없으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다른 대안을 네. 찾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힘들겠죠.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혹시 여기 이제 미디어 강사님 들으시니까 뭐 절제하는 나만의 습관, 내가 이럴 때 조금 참아본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우리
은희 쌤은 어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미디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하다가 멈췄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체크했는데 3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게요. 이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근데 될지. 이제 또 저도 이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네. 또 저희가 이제 이 직군이 이 미디어 네, 강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수업 준비를 한다던가. 그쵸. 맞아요. 또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너무 놀라운 건 수업 준비 아니었었거든요. 일상생활.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장을 보더라도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직접 마트 가기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때도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아, 네. 아, 오래 네. 걸리시구나. 그렇죠. 네. 이게 아. 닭을 작은 걸 사야 되나? 큰 걸 사야 되나? 내가 뭐 얼마큼 이런- 먹을 것인가 오늘.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사놔야 되나?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 시간이 정말 많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점점 산으로 가서 다른 어플 보고 네, 있죠. 제가 그렇죠. 시작은 네. 그게 아니었는데 네. 마지막은 또 딴 걸로 또 끝나요. 다른 데 가 있어요. 네, 다른 데 그게 가 있어요. 또 알 수 없는 마법을 부려요. 제가. 그러다가 그걸 자각하고 이제 또 원래 내가 하던 걸 해야겠다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늘어나요. 또 그리고 또 가 있어요. 또. 네, 그래서 또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교육을 많이 해보면 그냥 모든 거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 맞아요. 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이들에게 어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니? 그럼 다 네이버요, 구글이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좀 정확한 정보들은 책 속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미디어의 한 종류인 책이나 다른 매체들을 고려하지 않는 건 조금 주의해야 네. 되지 않을까.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가 네, 많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것들 네,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교육 많이 활용 교육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우리 네. 미정 쌤 재밌는 에피소드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이제 제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이 대상자들이 80% 이상은 시니어 분들이세요. 네네네. 아무래도 그 외의 연령대들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사회 활동하셨던 시기는 지금의 문화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택시만 보더라도 혹시 길에서 그냥 서서 택시 잡는 어르신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본 적 있어요. 네. 병원에서 한참을 맞아요. 기다리시는 걸 너무 제가 볼 때 저 어떡하지 막 이런 예, 생각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가서 잡아드릴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하려는 것 음. 같아요. 뭐 교통과 관련된 거, 그리고 아니면 꼭 필요한 그 어플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우리 미디어 강사님들이시니까 또 활용 교육 같은 거 가보셨을 때 뭐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혹시 한미경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인천에 어디 이제 센터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스마트폰 그 활용 교육을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사용 시간에 대해서 이제 체크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중학교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이들 중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던 친구들은 정말 우스운 시간이었더라고요. 네. 어른들 중에도 그러게요. 이 유튜브 사용 시간이 거의 뭐 24시간 유튜브 한 몸으로 이루어서 사는 맞아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저도 계셔서.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아침 9시 봤는데.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어플은 활용을 못 하시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또 시청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쵸. 많이 네. 시청하시는 네,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얘기 되게 많이 해봤는데 장점도 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까지 같이 이야기를 두루두루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들을 더 대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변화가 올바른 변화로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기 전에 우리 미정쌤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네, 이번 노래는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노래죠. 찬호울. 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요. 우리 BTX의 진 님이 오. 네, 6월 12일 날 전역을 하셨다 그래요. 드디어. 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다가요. 네, BTX 진의 아스트로넛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군대 갔다 돌아온 진 이제 인기가 더 말로 치솟을 것 같은데요. 오늘 스마트폰 얘기하고 뭐 미디어 페트롤 얘기 여러 가지 나눴는데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거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 봐요. 우리 한미영 화사님 어떤 내용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 방송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또 이제 저희가 그 미디어 강사로서 각자의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각자 일을 하는데 이제 또 함께 모여서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이 되게 좋았고 또 이제 방송하면서도 이제 함께하는 즐거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되게 쿠팡과 유튜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해 주셔가지고 솔깃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새롭게 유튜브로 진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신미정 강사님은 또 어떤 이야기 남으세요? 네, 저도 오늘 이제 한미경 강사님이 소개해주신 유튜브와 쿠팡 제휴 서비스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핫한 소식. 예, 맞아요. 핫한 소식. 그래서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그 정보를 알게 된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실 누구나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냥 떠안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 독이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스스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은희 선생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으세요? 네, 오늘 제가 방송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오면서 가야 오는 순간까지도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가는 게 맞나.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니까 역시 오길 잘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걸 갖추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고. 근데 그게 저희한테 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방송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함께 하니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차노을군이 부른 해피라는 곡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부르고던데요. 뭐 나는 찬호울 2학년 참이반의 친구 이렇게 부르는 노래죠. 네. 네, 차노울 군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쑥스러워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자기소개를 노래로 해보자고 제안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노을 군은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래퍼라는 다른 꿈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제2의 차노울들을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미모 집중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미모 집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미모 집중은 미디어 강사들의 모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미모 집중 검색하셔도 저희의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모 집중! 매일 보고 듣고 이야기 나누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미디어를 사랑하는 당신이 꼭 알아야 미모 집중